드디어 약대 전형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약대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심지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오연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약대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되어서 그 네.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아마 월 초에 연초에 저희가 영상 하나를 찍었어요. 맞아요. 약대를 위해 재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제로 좀 저희가 영상을 찍었는데요. 네. 그때도 사실 전형 계획안이 발표가 되지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좀 정시 위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좀 마무리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자, 이제 대학들이 실제로 우리는 수시는 몇 명, 정시는 몇 명, 또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 위주로 선발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약대가 총 37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네. 이 37개 대학 모두가 학부 전환을 했던 건가요? 지금 현재 계획된 건 37개에서 연초에는 아마 대부분의 약대가 학부에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그죠? 해서 썼었죠. 근데 현재 전형 계획으로 나온 걸로만 보자면은 지금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5개 약대가 피트로 계속 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어디냐면 숙명여대랑 부산대랑 충남대, 강원대, 목포대 요 대학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학부에서 2022학년도부터 학부생을 모집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요 하나, 둘, 셋, 넷, 5개 대학은 피트 시험으로 계속 선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일부에서는 아마 요 대학들 중에서도 아마 아직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은 2022학년도 전형 계획이 발표는 됐지만 일부 이제 모집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거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확정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아직 발표가 덜 났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좀 정정하다면 숙명여대, 부산대, 충남대, 강원대, 목포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발표된 것이 없다라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자, 그럼 가장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흐름대로 따라간다면 정시의 비중이 좀 상당히 클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네네. 이번에 비율이 어떻게 진행이 되죠? 58대 맞죠? 58대 42. 58이 수시, 42가 정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약간 달라진다라기보다는 현재까지는 전형 계획이기 때문에 약간 달라지기도 할 거고 한두 명 차이는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정원 외전형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현재까지 발표된 걸로만 보자면 대략적으로 1,600명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죠. 전체 수시 전시 맞네요. 합쳐서 1,600명을 좀 선발하고 있는데 한 920여 명이 수시고 정시에서 한 670여 명을 이제 정시에서 선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수시에서 58%, 정시에서 한 42%를 선발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수시 비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네네네. 사실 전국 대학교 기준으로 봤을 땐 수시의 비율이 거의 70% 중반 정도 되잖아요. 네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역시나 정시의 비중이 약대에서도 상당히 크다. 사실 의대도 약간 이런 비슷한 흐름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네. 약대도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근데 수시에서도 전형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네. 학생부 중심의 교과 전형과 그리고 내신과 비교과 중심의 학생부 종합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으로도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전형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기본적인 선발 구조는 학생부와 수능 최저학력 기준 두 가지를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얼마나 까다로울까? 네. 약- 이렇게 표현을 드릴까요? 말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높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한번 제가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약대가 피트로 약학 전문곡이 전환되기 전까지 학부생을 뽑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같이 좀 비교를 하거나 준거로 이렇게 잣대로 같이 좀 비교를 하거나 했을 때 비슷한 게 좀 수의회 쪽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수의회보다는 약대가 좀 높기는 했지만요. 근데 지금 각 대학에서 발표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현황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역시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랑? 의대와 수의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그럼 지금 수의에도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요즘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수의에도 낮은 수준이 아닌데, 그러니까 의대보다는 약간 낮고, 네, 수의에보다는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2022학년도에 이제 뭐 수능 제도가 조금 바뀌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대부분 어떻게 되죠? 몇 개 정도 될까요? 대부분에서 2개 쓰는 대학은 없죠. 거의. 약대나 의대는 3개 또는 4개 영역을 다 쓰는데 주로 이제 4개 영역을 다 쓰기보다는 3개 영역을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얼마일까요? 뭐 의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3개 합, 뭐 4, 5, 이렇게 뭐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 정도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근데 보시면 3개 6 그러면 뭐 이 정도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5 또는 6 정도 된다라고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지는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로 선발을 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올해 이제 그러니까 22학년도 때 교과 전형 안으로 네. 선발하지 않는 대학들은 또 어느 곳이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서울권역에 있는 대학들이 좀 많겠죠. 물론 지방권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딜까요? 일단 서울대. 경희대, 그렇죠. 서울대도 있어요, 맞아요, 정답. 서울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희대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있고요, 아주대가 있고요, 이화여대도 있고요. 지방권역에서는 원광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의대도 마찬가지이고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 교과 전형이 어떻게 선발을 하냐면 지방권 같은 경우는 뭐가 많죠? 지역 인재 전형.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약대도 똑같아요. 지금 전형 계획으로 살펴보면은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하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유사하거나 일부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이 더 많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지방권역의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끼리의 경쟁인. 그리고 서울 권역이나 경기 권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도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까요? 지역 인재는 지역 균형 전형이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뭘까요? 서울대 지균처럼 추천을 받거나 이런 전형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서울 권역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성적이 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의 뭐 1등급 초반에서 다 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뒤로 밀려도 1등급 중반, 초중반에서 중반 1.5등급 거의 안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확실히 좀 서울 지역의 고등학생이 이제 또 교과 전형으로 약대를 가긴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것도 지방 있어요. 권역에 약대를 가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일반 전형 인원도 적고 안타깝다. 그쪽에서는 지방 권역에선 지역 인재 전형이 많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비근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수의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의회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근데 수의회과가 그래요. 수의회과가 일반적으로 해당 지방권역에 지역 인재 전형이다라고 한다면 1.5등급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거의. 그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약대 같은 경우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겠죠. 네,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확실히 서울 외 지역 학생들은 좀 교과 전형을 전략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고 서울 지역 학생들은 이 학종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그리고 교과로 얼마나 많이 뽑을까. 그래서 많이 뽑는 대학들도 저희가 좀 선별을 해봤거든요. 네, 역시나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교과로 선발하지 않는 대학이 서울권역에 있는 대학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뽑는 대학도 지방권역에 있는 대학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은 거는 아마 영남대가
42명, 그다음에 뭐 조선대가 38명, 뭐 전남대가 31명 해서 주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방에 있는 권역에 있는 대학들이 교과로는 상당히 선발 인원이 많다. 42명 엄청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거 지역 계속 인재 나오죠. 또 그죠. 이게 이용하시는군요. 일반과 또 지역 인재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42명이 이제 전체 다 일반 학생을 뽑는 거구나. 그러면은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는 거 아니야?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 중에 반 정도는 또 다른 파이로 다른 넘겨가니까. 학생들 뭐 지역 인재 전형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네, 아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좀 빡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교과 전형인데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두 대학이 있다고 합니다. 네. 동국대. 연세대 이렇게 연세대. 두 곳인데요. 네. 동국대랑 연세대인데 마찬가지인 거죠. 두 전형 다 뭐죠? 추천 전형이죠. 쉽게 얘기하면 동국대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고 연세대도 추천형이라는 전형에서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약대다라고 한다면 높다. 근데 좀 가늠이 안 돼요. 이제 약대라는 선호도와 네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이거는 뭐 동점자도 엄청 많을 것 같고 매우 높을 수밖에 내신 없는 구조겠죠. 왕들이 다 약간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이러다가 한양대 사건처럼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자, 교과는 이렇게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네. 종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종합이라고 하면 서류, 면접,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고 네. 합니다. 자,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고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네. 어떨까요? 그 수준이 교과 전형보다는 조금 낮을까요? 아니요. 제가 또 곧바로 탁 대답하잖아요. 지금 또 이것도 당연히 살펴봤겠죠, 저희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교과 전형만큼 높아요. 거의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역시 빡세네요. 약대 빡셉니다. 자, 그럼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 대학들도 좀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원이 전체 모집 정원이 많은 대학이 역시나 종합 전형에서도 좀 선발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 그다음에 서울대, 이화여대가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성대 30명, 서울대 같은 경우가 32명, 그다음에 이화여대가 30명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강을 좀 봤을 때 전형계획 요강을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부분이 아마 이화여대일 거예요. 이화여대 20명밖에 안 되는데요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대가 좀 다른 대학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대가 두 가지 학과로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처럼 그냥 약학과 약학대학의 약학과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대는 약학과로도 모집하고요. 미래산업 약학과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다른 대학의 제약학과처럼 약학과가 아니고 그냥 제약학과 아니에요? 약학과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약학과예요. 이화여대는. 그래서 약학과랑 이화여대는 미래산업 약학으로 선발을 한다. 미래산업 약학도 약학이다. 그리고 수시에서는 인문계 학생만 미래산업 약학으로 뭐 선발하기도 하고 뭐 하여튼 좀 복잡하기는 해요. 요건 전형 요강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대는 이렇게 두 개 학과로 약학을 선발한다. 이것도 약학과다라는 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올해 이대는 약대 선발 인원이 꽤 많잖아요. 네.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교과보다는 종합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지방권역에 있는 대학들도 좀 있곤 하니까요. 뭐 경상대 같은 경우도 없고요. 덕성여대, 덕성인재 원 없어요. 그다음에 뭐 동국대도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도 없고 성균관대도 없고 성대 지금 내가 강조대학 드는데 성균관대 그다음에 중앙대 그다음에 뭐 충북대 학생부 종합 원도 없기는 한데 조금 그렇죠. 제가 지금 강조했던 성균관대랑 중앙대 물론 서울대도 그렇지만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같은 경우는 약학 예전에 대학원 체제 전에 약학과로 모집할 때도 상당히 높았던 대학이 특히나 중대학대 유명하잖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네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대학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그때 같아요. 전편에서 절대 강호라고 해서 몇 개 대학들 네네네네. 이제 제가 뭐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대 뭐 이대 성대 뭐 이렇게 좀 몇 개 서울대 말씀.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한 3개 정도 대학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지 그렇죠.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정말 이들의 내신과 비교과는 얼마나 치열할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비교과에도 좀 어느 정도 열심히 할 필요도 있고 내신도 교과 못지않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논술 전형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몇 대학 정도가 논술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유일하게 수능 최저 안 보고 논술만 보는 대학 있죠. 지금 뭐 일반 학과도 마찬가지 어디죠? 연대죠.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학생부 또 반영하지 안 않고요. 하죠. 네, 논술로만 하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이것도 왠지 또 어디서 많이 본 대학들이 있는데. 터지겠죠. 그리고 논술로 또 상당히 많이 뽑는 대학도 있어요. 그죠? 중앙대 같은 경우가 중대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이 논술로 뽑죠. 그죠? 네. 논술로 20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은 그때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죠? 고대 같은 경우는 세종 캠퍼스에 약학대학이 있거든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에서도 논술 봅니다. 10명. 네, 고대 논술 없던데요. 네, 세종 캠퍼스는 있어요. 그래서 고대 세종에서 10명 논술로 선발한다는 거. 이 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적성이 없어지면서 논술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물론 뭐 그렇기는 한데요. 네, 물론 그렇기는 한데 약학인데 적성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논술도 아주 적지만 뽑는 인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산출을 할 때 농어촌과 같이 지역 관련된 전형들은 좀 정원외 전형은 제외를 하고 계산을 했어요. 자, 가군과 나군, 다군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하는데 가장 많은 선발이 있는 건 역시나 가군이었어요. 가군. 의대랑 되게 비슷하죠. 정말 의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군에서 308명, 그다음에 나군에서 264명, 다군은 60명을 선발을 해요. 근데 사실 제가 정시로 가장 많이 뽑는 대학들을 소장님이 다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이화여대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이대는 어떤 의미로 정말 군배치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제가 의대 영상 찍으면서 그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고 군별 지원 패턴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가군에 어느 대학을 쓰면 뭐 나군에는 어느 대학을 쓰고 이런 패턴이 분명 나오잖아요. 특히나 의대는 더 심하고요. 근데 약대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군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군에 뭐 좋은 대학이다 나쁜 대학이다라고 표현 안 할게요. 약대는 다 좋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서울 경기권역에 있는 약대를 좀 희망을 하겠죠. 특히나 약대 같은 경우가 우리 여학생들이 좋아한다라고 한다면 서울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약대를 좀 원할 거잖아요. 그럼 다군에서는 서울 경기권역에 있는 약대에 딱 2개 있죠. 아주대랑 삼육대 약대만 있어요. 자, 그럼 다군은 어차피 그 2개 약대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그럼 나군은요? 나군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정말 높은 서울권역의 약대다라고 한다면 정말 높은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럼 서울대약대랑 이대약대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군이에요. 어디요? 뭐 중앙대, 성균관대, 연세대, 뭐 가톨릭대, 경희대 다 가군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좀 표현을 할까요? 나군에서는 서울대냐 물론 이대도 높긴 하지만 그럼 이제 서울대 약대 일단은 아마 서울대는 당연한 거고 이대 약대 뭐 중대 약대 성대 약대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방대 의대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지방대 의대 수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군에서 서울대를 제외하고 여학생들은 이대학대에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또 모집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이화여대가 제일 많아요. 제일 90명. 많아요. 네, 제일 많아요. 저 눈을 의심했어요. 90명. 이게 과연 정시에 배치된 인원이 맞는가 하면서 계속 봤는데. 정시 이화여대 또 마찬가지예요. 가군에 또 2개로 나눠서 뽑습니다.
미래산업 약학하고 아. 약학하고 나눠서 뽑아요. 나군에서도. 그러니까 이거 미래산업은 딴과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약학과니까 약사가 될 수 있는. 예, 그거 지원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학생들이 고민이 되게 많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군에서요. 선발 인원도 많기는 하지만 가군에서 내가 어느 대학을 써야지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을지 아마 되게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마 가군일 거다. 이것도 아마 그 패턴이라는 게 아마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여요. 확실히 좀 쉽게 보이네요. 가구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네. 나구는 이대와 서울대 그리고 다군에서는 삼육대랑 아주대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예, 같은데요. 제가 뭐 요게 안 나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약대는 다 좋아요. 아시죠? 약대는 다 좋아요. 근데 서울대 다니는 게 아니고 약대 다닌다고 예, 얘기하죠. 그 중에 교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서울권역에 있는 약대들만 좀 서울 경기권역에 있는 약대들만 얘기하자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중앙대도 뭐 74명 정도를 네네. 이제 선발을 하고 덕성여대도 40명. 네. 사실 이제 좀 여대들이 약대 선발이 좀 많다 예, 보니까 예, 좀 많아요. 확실히 좀 그 대학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들어요. 지금 보시는 걸로만 해도 벌써 뭐 숙대는 뭐 아직까지는 뭐 학부를 모집하진 않는다고 했대하곤 하지만 지금 이대 있고요. 그러니까 약대 어쨌든 약학 관련은 이대 있고 숙대 있고 지금 동덕여대, 덕성여대 다 약학과 있죠. 동덕, 덕성 다 있기 때문에 여학생들 성적 최상위권에 있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약학과 쪽은 이제 의대보다는 약학과로 또 몰릴 수도 있거든요. 지방 의대를 가는 약학과를 써야지 서울권역에 라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학교의 약학대학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최상위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워라밸을 워낙 중시를 하다 보니까 이 약대에 대한 선호가 정말 많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죠. 특히 이제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약대를 학부로 들어가고 싶어서 재수를 내가 감수하고 준비를 한다라는 친구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약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사실 이 영상의 주제는 이거였던 거죠. 어떻게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약대 가기 쉬운 게 제가 이 얘기 지금 하고 싶어서 지금 참.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네. 정리를 하면 좀 이제 그 대결 구도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수능과 PT 어떤 게 좋을까요? PT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음. 쉬울까요? PT? 이거는 사실은 수능과 PT. 부분이 다르죠. 지원할 수 있는 학생이 다르기 그래도 때문에 보신다면 어느 게 더 쉽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PT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지난번에 한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 없어지는 거 아니죠. 2022학년도랑 2023학년도까지는 피트도 병행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역으로 학부를 가느냐 어떤 의미로는 이제 내가 다른 학과를 가서 피트를 보고 이제 가느냐 2+4죠. 그러니까 여기에 4를 하느냐 이 문제이긴 한데 글쎄요 어느 게 쉽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학과를 갔다가 또 시험을 보고 뭐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은 한 번에 학부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예, 해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순혈주의 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예전에 의대처럼 뭐 사실은 2+4 체제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많았거든요. 꼭 뭐 화학, 생명 이런 거 외에도 인문계 학생들이나도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약학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약학과만 뽑다 보다면 좀 어차피 이제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에 이제 집중하는 학생들이 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고 뭐 순혈주의 또 이런 얘기 나오긴 할 텐데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으로는 한 번에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네, 저도 약간 주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약사분들이 계셔서 약간 들어보면은 좀 확실히 이제 수능 쪽에 좀 의견이 많이 기울어지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시 대 정시 이런 네.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떤 게 좀 더 나을까요? 선발 인원으로만 보자면은 수시가 많기는 해요.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수시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그게 다 그 전형들이 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든 전형에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나 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권역은 또
지역 인재 전형 뭐 이런 것들이 또 많기 때문에 또 내가 지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단순하게 수시가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해요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라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정시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근데 어차피 수시 쓰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맞춰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해서 수시로 가는 게 아니 물론 당연히 교과 수시로 성적 가나요? 정시로 가는 게 당연히 교과 성적 좋으면 넣고 그다음에 네. 비교과 활동이나 많으면 이제 학점 넣는 거지만 그래도 만약에 굳이 얘기하자면은 수능 준비하면서 정시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오늘 소장님과 제 의견이 굉장히 일치하네요. 저도 약간 그래요? 정시가 좀 더 심플할 것 같아요. 어차피 수시하면서도 수능 공부해야 되니까. 자, 이것으로 저희가 약대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워낙 이제 약대에 대한 궁금증이 크신 것 같아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뭐 관련된 질문들은 저희 댓글에 올려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이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